자, 시작해 봅시다. 먼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채팅창 이용해서 한번 써봐. 뭐가 있을까? 답이 마라고? 자, 나는 앞으로 그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겠어. 일단 가에서는 아니 들어가면 되겠지? 않겠어. 근데 이게 아니 만나지 아니 아니라 만나지 아니하다지 뭐뭐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를 줄여서 안이라고 써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의문의 부정부사는 우리 부정부사는 두 개예요. 안과 못. 근데 의지부정이니까 아니죠. 자, 아니랑은 전혀 다른 얘기야. 얘는 전혀 달라요. 이 안은 뭐뭐하지 아니하다.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갈게요. 뭐뭐하지 아니하다는 보조 용언이에요. 보조 용언으로서 이제 용언 이해되지? 보조 용언으로서 오케이 다 들어왔죠? 1번 문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보조 용언으로서 부정 용언이라고 얘기도 해요. 부정의 의미가 있는. 근데 이 안은 부정 부사예요. 부사예요. 전혀 품사가 달라요. 이해됐어? 답은 1번. 어렵지 1번부터. 1번부터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니하겠어 이 아니하를 우리는 부사가 아니라 보조 용언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부정문, 못부정문의 좀 심화 버전이에요. 그럼 나머지 2, 3, 4는 똑같은 설명이겠네요. 금지 부정의 청윤진 오지 말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속담도 있었고요. 오늘 수학여행 갔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이야. 이때 안은 그냥 단순 부정이죠. 단순 부정이 아닐 거예요. 자, 어젯밤에 지하철이 끊겨서 집에 가지 못했다. 못했다, 못하다, 뭐뭐하지 못하다가 붙어서 써야 돼. 이때는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못하다도 얘도 용언이에요. 부정용언. 붙여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1번이 1번이 좀 1번부터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2번. 여기서의 문제점 누가 얘기해 볼래? 마이크 켜고 얘기해도 되고. 얘기할 사람 없니? 한 명만 도와줘. 동건이? 그래. 귤 2개를 주셨다. 사과와 귤 2개. 이때 이거에 2개가 뭘 2개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야. 먼저 사과와 귤 합이 2개인지, 그쵸? 혹은 사과 1개, 귤 2개. 그래서 합이 3개인지, 혹은 사과 2개, 귤 2개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2개씩, 뭐 사과와 귤 2개씩, 사과 2개씩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분명해지죠. 혹은 뭐 합쳐서 2개를 주셨다. 사과 1개, 귤 2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의적인 문장은 나오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긴 하는데 어디서의 포인트를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문장 성분 단위로 생각을 해봐. 2개가 누구 2개인지, 얘 2개인지, 얘 2개인지 아니면 얘네 합이 2개인지. 자, 3번도 직접 인용문, 간접 인용문 만들라고 얘기하네요. 직접 인용문은 이렇게 2개 하면 되겠지? 누가, 엄마가
시험 잘 치세요. 엄마가 하니까 좀 시험 잘 치러 이러는데 동생이 후배가 시험 잘 치세요 라고 말했다. 요거는 직접 인용문. 또는 뭐 후배가 시험 잘 치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은 간접 인용문이 되겠죠. 직접 인용문, 간접 인용문은 여러분들이 그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요. 4번 갑시다. 그쵸? 라고. 높임 표현과 관련돼서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네요. 그럼 높임 표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머리에 라고 고 문법 요소 무슨 문법 요소 인용격 조사 주어가 뭐뭐라고 인용격 조사. 자, 기억과 미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높임 표현 관련해서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주체 높임법이 있다, 객체 높임법이 있다.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상대, 주체, 객체 높임법. 이런 각각의 높임법들 머릿속에 꺼내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 주체 높임법은 조사 높임, 특수어휘 높임, 그리고 선언어름이 시 높임 있다. 객체 높임법은 특수어휘, 조사에게를 깨로 높이는 높임 표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다 몇 번으로 했니? 4번은? 4번 답 채팅창 이용해서. 4번의 답. 자, 또 5번? 5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서나말음이 미음에서 서나말음이 시를 그래? 7시 거밖에 안 바뀌었어? 주역이? 얘들아 이거 프린트 안 받았니? 그치? 광동 A, 받았어요. 광동 B는 받았어요. 받았어? 그래? 그럼 주역이는 내가 얼른 파일 하나 보내줄게. 그래. 뭐 내가 못 쓸 수도 있지. 미안해요. 좀 오류가 있었네. 출력 가능하면 출력 얼른 하고. 그래, 이걸 안 받았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찬이가 얼른 보내줘야 되겠다. 모범에서 파트. 자, 얼른 출력 가능하면 출력해야 되고 아니면은 화면으로 보셔도 돼요. 그 모니터 화면을 띄워놓고. 미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시었어요를 이거 분리하셔야 돼요. 가시어요라고. 이때는 선어원어민 시가 누구를 높여주는 걸까? 아버지를 높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5번은 정답 맞는 선택지고요. 얘는 4번. 특수어휘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답은 4번이에요. 왜? 모시고라는 거는 누구를 모시고 간 걸까? 얘들아 여기 문장에서 누구를 모시고 간 걸까? 할아버지. 오케이. 할아버지 모시고 간 거지? 잘했어. 그래서 4번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틀렸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찾는 게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뭐뭐 했어요가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만 쭉 찾아볼까? 얼른 주체 높임법. 할아버지가 계시다 특수어휘. 가시다 시 높여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객체 높임 찾아볼까? 깨 그리고 모시다 이렇게 높여주면 될 것 같아요.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시다라는 표현은 선어말음이 시로 보면 안 돼. 이거 순간순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냥 계시다를 우리는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있다를 계시다라고
높여준 거잖아요. 특수어휘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5번 시간 표현. 자, 혹시 문제 푸신 분들 답 몇 번일까? 혹시 이거 내가 문제를 안 드린 분들은 지금 수업은 50분까지 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50분까지 할 건데 문제를 그냥 스스로 먼저 풀고 나중에 녹화 봐도 괜찮아. 그거 무방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 밑줄친 시간 표현에 대해서 적절한 것이 아는 것은 요 시간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시간 표현에서 중요한 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고 했지. 관형 사용어미 은는 을던 정리 잘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한 정의. 또 형태소 at에 대한 쓰임, 그리고 get에 대한 쓰임. 이런 형식 형태소들 정리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1번 선택지도 보면은 관형 사용어미 누구? 예뻤던이죠. 예뻤던. 그래서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과거라는 단어도 있죠. 이거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빠르다. 그러면 과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1학년들인데 서너말 어미를 사용하여 바라시아 사건 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1학년인데 1학년인데 서너말 어미? 여기 서너말 어미가 있나? 1학년들 이거는 접사예요.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인데 1학년들이다가 니은 대로 어미 활용한 거죠. 자, 서술격 조사의 이 서술격 조사는 용음과 같은 어미 활용의 느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품사에서 요 니은대는 어미 활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가 안 쓰였어요. 답은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골라줘야 돼. 좀 어렵죠. 여기서도 봐봐. 보조용언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료되었다. 짜장면을 다 먹어버렸어. 완료된 거지? 지금까지 먹고 있는 느낌은 안 들잖아. 알았어. 얘기해줄게. 자, 미소를 지으면서 연결음이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 뭐뭐 할 것입니다. 의존명사 것. 있을 관형사용어미 을 정리해 주시라고 얘기했죠. 자, 사건시와 발화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발화시는 내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시간, 얘네들을 비교해서 사건시가 먼저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사건시가 일어나면서 발화시가 일어나면은 얘는 현재죠. 사건시와 발화시를 따져주는데 얘가 먼저 일어날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일어날 거,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미래라고 정리를 해줘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시, 발화시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따져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은는, 을덜 정리해 주라고 했어요. 은, 을, 던. 얘가 동사와 결합하면은 내가 먹은 밥 할 때 이 은과 결합했을 때 관형사용전서음이 은은 4번 헷갈렸어? 알았어. 4번도 얘기해 줄게. 요거 선택지 4번이니? 아니 잠깐만. 문제 4번. 이따가 잠깐만 정리하고. 자, 동사의 은은 과거를 나타내 주고요. 형용사의 은은 현재를 나타내 주죠. 만들어 봐야 돼요. 형용사 맑은 물 하면은 지금 현재 맑다라는 얘기죠. 동사가 는이 결합되면은 현재고요.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은는 을던 할 때 은과 는의 결합. 을은 둘 다 미래, 더는 둘 다 과거. 이렇게 될 거예요. 잠깐만 여기 4번에서 하나만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좀 하자. 지금 요 시제 표현이랑 높임 표현이 어디서 일어나면은
어간 어미, 용언에서 어미에 선어말 어미가 있고요. 어말 어미가 있죠. 근데 이 선어말 어미에서 시제 표현도 일어나고 높임 표현도 일어나요. 근데 시제 표현에 붙을 수 있는 요때 선어말 어미는 아시라던가 몸하리 또는 몸하겟 이런 표현들이 붙어요. 또는 몸한다, 니은는 이런 것들이 시제 선어말 어미 될 거예요. 높임 표현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제 표현은 조금 더 있어. 근데 이제 어말 어미로 가면 전성 어미 있고 연결 어미 있고 종결 어미가 있잖아요. 이 전성 어미의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시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때의 은는 을들. 그래서 시제 표현할 수 있는 어미 부분이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어요. 얘네들을 구별해서 우리는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6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선어말 어미 개세 쓰임. 자, 여기는 가능성이나 능력, 밑줄친 부분이에요. 가능성이나 능력. 자, 답은 2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do의 느낌으로 찾아주시면 돼. 나 할 수 있어. 혹은 will, 혹은 possible. 이런 느낌으로 찾아줘야 돼요. 헷갈리는 게 얘 때문에 헷갈려요. 추측. 자, 행사가 다 끝났겠죠? 행사가 끝난 것도 어느 친구도 우리 의미가 분명하게 따져주지 못하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 의미를 막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능성 아니에요, 선생님? 끝난 가능성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거를 분명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추측은 will보다 do의 느낌. 추측은 그냥 막연한 추정. 그럴 것 같은데 뭐 하겠는데 느낌인데 나도 풀 수 있겠다. 가능성은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do의 느낌 혹은 passable의 느낌이에요. 그 느낌으로 조금 더 명료하게 잡아주면은 헷갈리는 걸 좀 덜 할 거예요. 자, 밑에 의지. 낚시하러 가겠다. 이건 의지가 되겠죠. 또 성사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의지가 되겠죠. 완곡한 태도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때가 완곡한 태도가 되겠죠. 연결해 주시고요. 자, 7번 문제도 갑시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한 것을 기억은 피동사, 니은은 사동사죠. 정리해야 되겠네. 피동사, 사동사. 피동, 사동. 자, 피동은 동작을 장하는 거예요. 예문은 항상 쉬운 예문 하나 들어봐. 쥐가 고양이를 잡다. 자, 쥐가 잡은 거야, 이번에는. 항상 우리 고양이가 잡았잖아. 쥐도 한번 잡아보자고, 이번에. 자, 얘를 피동으로 바꿔볼게요. 고양이가 쥐에게 잡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잡혔다라고 하면은 감점 들어가요. 서술형 있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 잡혔다라고 하면은 잡히었다. 시제가 안 맞지, 얘들아. 네. 여기는 시제가 없는데 여기는 시제 과거 시제가 들어갔지.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채점할 때 감점 요인으로 봐요. 일단. 근데 서술형 지금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보면은 고양이를 목적어였던 친구가 부사어, 그리고 목적어는 주어로 가고요. 여기 주어였던 친구가 부사어로 가고 있고요. 동사는 잡다랑 잡히다랑 전혀 의미가 다르지. 그 의미 다른 거는 히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히가 만들어준다. 얘가 접사의 느낌이네요. 그래서 피동접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나온 김에 피동접사 쭉 얘기해 볼까? 이, 히, 리, 기. 이, 리, 기가 양쪽에 이렇게 붙임표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자, 그리고 무엇이 되다. 되다 같은 경우는 하다를 붙일 수 있는 표현의 되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발견하다, 발견되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파생적, 파생어 만드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사적 피동도 있지. 통사적 피동은 뭐뭐하게 되다.
뭐뭐 아어지다. 이것도 품사로 보면 뭐뭐하게 되다, 뭐뭐해지다라는 거는 보조 용언이에요. 보조 용언을 하나 붙여주면서 문장 성분을 하나 더 넣어준 거지. 그치? 조금 더 길게. 그래서 통사 문장의 스타일대로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예요. 문장에 문장 성분을 하나 더 넣어주면서. 파생적 피동이랑 통사적 피동 조심하시고. 자, 피동 표현에서는 문장 성분이 추가되는 건 없어요. 성분의 위치만 바뀔 뿐이고, 종류도 바뀔 뿐이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이중 피동. 이중 피동은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조심하는 거예요. 자, 사동도 한번 해봅시다. 사동은 길이 넓다. 넓은 길이야. 근데 이거를 식혀줘야 되겠지? 오히. 자, 이거를 길을 넓혀줘야 되겠죠? 얘가 넓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누가 주어가 포함되겠네요. 주어가 길을 넓히다. 없었던 문장 성분이 추가돼요. 이거 특징이에요. 사동의 표현 특징. 피동과 비교했을 때 얘는 문장 성분 추가는 없었지만 피동은 사동은 문장 성분에 추가가 있어요. 그리고 사동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얘들아 목적어가 있어야 돼 항상. 왜? 무엇을 시킬 거니까. 무엇을 시킬 거야 되니까. 그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타동사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 자, 길이 넓다라고 하는 얘는 자동사지. 또는 형용사.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고요. 원래부터 타동사였던 친구들 한번 갖고 올까? 자, 타동사 우리 밥을 먹다. 나는 밥을 먹다. 항상 쉬운 문장으로 예문 들으는 연습. 자, 나는 밥을 먹는데 누군가 나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겠지. 나에게 밥을 먹이다. 그때 누가? 엄마라는 주어가 나타나야 돼요. 없었던 문장 성분이 하나가 추가돼요. 자, 그래서 이런 먹이다, 넓히다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기본 사동과 대칭되는 거는 주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동 표현에서 사동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문장 성분 추가가 일어나요. 문장 성분 변화도 일어나고 추가도 일어난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동 표현을 만들어줬던 얘네들 보면 사동 접사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파생적 사동. 이히, 리기, 우, 구, 추. 그리고 뭐뭐 시키다. 얘 역시도 하다에서 와야 돼요. 발전하다, 발전시키다 이런 식으로 하다를 붙일 수 있는 것을 시키다로 바꿨을 때 요 안에 있는 세밀한 거보다 일단 요게 중요해. 요렇게 이익이 우구추 또는 시키다를 만들어서 사동을 만든다. 그리고 통사적 사동도 있지. 뭐뭐하게 하다. 문장 성분 하나 보조 용언을 넣어주면서 통사적 문장 성분 하나 추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영경이 질문 하나 들어왔네. 영경이가 사동사가 타동사다라고 하면은 맞는 거냐? 굳이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왜? 목적어가 있잖아. 어, 안에 들어가 포함돼. 타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취한 애들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지. 근데 사동사는 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사동사는 타동사다라고 하면은 맞는 설명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를 꼭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마다 개념이 달라져서 그래. 우리는 기준이 필요하잖아. 항상 내가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먹다를 우리는 이거 동사라고 해도 되지. 그치? 또 용언이라도 해도 괜찮지. 얘 가변어라고 해도 괜찮지. 동사라고 했으니까 가변어로 하면 안 되니? 아니잖아. 우린 다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또 먹다를 이번에 피동사동을 한번 해볼까? 자, 먹다를 피동으로 만들어 볼까? 먹히다. 그럼 얘는 피동이 되면서 먹다는 피동과 대립되는 능동이 되겠지. 근데 이 먹다가 먹이다.
사동이 되면 사동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얘는 주동이 되겠지. 이렇게 하나의 먹다라는 단어에도 능동사, 주동을 넣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냥 그 관점에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해. 뭐 사동사는 타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뭐 대부분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사동사랑 타동사랑은 또 연결을 안 시켜줘요. 굳이 연결은 안 시켜줘.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서술어 자릿수가 보일 거야. 먹기다는 누가 누구에서 무엇을 먹이다라고 하는 세 자리 서술어다. 라는 이런 것까지도 연결시켜주면 좋겠지. 자, 여기서 이제 피동사, 사동사 요 7번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한 거고요. 자, 7번의 답은 5번이에요. 기억과 니은 피동사로 쓰인 경우, 사동사로 쓰이는 경우 이때 형태가 같은 거. 자, 요때랑 요때가 형태가 같죠? 자,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보이었다. 해가 보이는 거죠. 보임을 당하는 거죠, 나한테. 또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아요. 끈이 풀리다는 피동이죠. 피로도 풀리는 것도 피동이에요. 꽃다발을 안기면은 사동이에요. 자, 요 안겼다도 중요해. 아기 곰이 엄마 품에 포근히 안겼다는 피동이에요. 근데 이 안기다도 엄마가 안고 있던 아기를 아빠한테 안겨주면 그때는 또 사동도 돼요. 자, 그러면은 사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찾을 때 목적어 찾아주면 돼요. 목적어 있느냐 없느냐. 해볼까 여기? 자,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이게 한 거지. 녹이게 한 거예요. 사동이에요. 몸을 녹인 거예요. 사동이에요. 또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린 거지. 친구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사동이에요. 자, 햇볕에 나는 옷을 말린 거예요. 사동이에요. 이해됐어? 사동 찾을 때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사동에는 무조건 다 목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까 요 과정에서 봤었잖아요. 그쵸? 목적어. 조금 이제 정교화 시키는 거야, 얘들아. 개념에서 8번도 봅시다. 보기에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는 거네요. 조사, 사동 표현, 높임 표현,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 이거 이중 피동이지?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사용한 높임 표현 잘못 사용한 거. 사동 표현을 부적절한 거는 너무 남용, 사동의 남용. 결국 제대로 된 문장 찾으세요 라는 거지. 답은 1번. 1번은 적절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보자. 2번은 피동이 풀려지지, 풀리어지지, 리가 들어갔고 어지다가 들어갔지. 두 번째 요 이중피동이 들어간 거, 두 개 이중피동이 들어간 거고요. 고객님, 이 적금의 이율이 제일 높으세요 라고 할 때는 높임 표현에 이율이 제일 높으세요. 고객님을 따로 독립어 처리했지. 독립어 처리하면은 적금의 이율이 높다라는 것을 높여주고 있어요.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사물 높임 표현이라고 하면 돼요. 이때는. 사물을 높여줄 필요는 없어요. 피동에도 목적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피동에도 그러니까 원래 능동이 피동으로 넘어갈 때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문장에 있어서는 사동 표현이 피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거는 내가 나중에 예문 하나 들어볼게. 어려운 예시. 자, 갈릴레이는 그래서 지구를 돈다고 중얼거렸다. 이때 4번은 좀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지구는 돈다라고 조사가 잘못이었지? 돈다고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접 인용. 자,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개방시키고 개방하고 시킬 필요는 없어. 알았지?
학교한테 어떻게 시킬 거야? 그리고 3번 잠깐 홍재가 지금 들어왔네. 만약 문제에 3을 높인 표현, 3을 높임이라고 해서 잘못 쓰인 경우에 이거는 잘못 쓰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3번으로 찾으면 돼요. 3을 높임으로 잘못 쓰인 경우를 찾으세요 하면은 3번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랑 연결해야 되냐? 간접 높임이랑 연결해야 되죠. 간접 높임 시. 이 시가 언제 쓰일 수 있다고 했어? 어떤 소유물, 높인 소유물 또는 어떤 가까운 신체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뭐 고객님의 이율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고객님 적금의 이율이라고 했으면 틀린 거 되고요. 얘는 문법적으로 보면 서술절, 관용어 이런 애들은 금방 찾아줄 수 있을 적절한 애들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9번 본문장이고요. 하십시오. 상대 높임이네요. 상대 높임에서도 격식체 아주 높임 요렇게. 그리고 능력 부정이래요. 능력 못. 그리고 김부정문이니까 못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했습니다. 뭐뭐했습니까? 하나의 문장이네요. 어제 학교에서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한 번의 문장이죠. 어제도 부사어긴 해요. 주어가 없네. 주어는 대화 상황이니까 너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주어가 형성되겠죠. 10번 보러 갑시다. 10번의 답은 피동사 찾는 거네요. 피동을 나타내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지 않을까? 말리다. 내가 옷을 어디에 말리는 거죠? 옷을 말리는 거죠? 옷을 말리게끔 내가 시키는 거예요. 옷에게 시키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보자. 여기도 사동이잖아. 앞에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면 보이다. 해가 나한테 보이는 거죠. 자, 아기 곰이 엄마 품에 미안해. 엄마 품에 텐데 이거 못하네. 안기다.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풀리다.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다. 목적어가 없지. 피동 표현일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자, 11번.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 정리하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 보기 2에서 없고 대답을 요구한대요. 대답을 요구한대요. 또는 수행하기를 요구한대요. 단독으로 요구하고 청자가 화자가 행동하기를 요구한대요. 아니야 지환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기본 개념부터 생각해야 돼. 너무 공부할 때 단순하게 유형화해서 공부하면은 나중에 실력이 안 늘어. 기본 개념 잘 생각해주고 해야 돼. 근데 스킬적인 측면으로는 내가 얘기한 거지. 스킬적인 측면.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아이, 뭐 어렵다. 진짜 이거 피동사동 이거 모르겠다. 그때는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공부할 때는 정석으로 공부하고, 문제 풀 때. 자, 요 행동을 수행하는 건 요거 대답은 의문문일 거고, 너만 단독으로 하는 거는 명령이죠. 같이 하자라는 거네요. 청유겠죠. 결국 종결어민 찾는 거죠. 종결어민에 대한 문제. 답은 1번이에요. 왜 그럴까?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억. 정말 다리 밝군. 대답 요구하고 있니? 아니죠. 감탄문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답은 뭐 2번 같은 경우는 비가 옵니다. 눈이 오네요. 설명하고 있지? 대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자, 뭐뭐 합시다. 얘는 청유문이죠.
자, 학생 여러분 답을 적어요. 명령하고 있지? 또 오늘 시간 있어요? 대답을 요구하고 있죠. 자, 대답을 요구한다는 거에서 오늘 시간 있어요? 물어봤을 때 대답 어떻게 할 거니? 얘들아 오늘 시간 있어?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무슨 의문문? 잘했어. 반정 판정. 의문문이지. 이렇게 반정 의문문이죠. 시간 있어요? 6시부터 10시요. 이러면 설명 의문문이잖아. 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대답만 요구했을 거야. 자, 12번은 조건에 맞게 쓰세요. 여기 상대 높임에서는 키워드만 체크할게요. 종결 표현에서 일어나고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십시오. 해요체가 있다. 요거를 적용해서 상대 높임의 단계를 밝히고요. 상대 높임의 단계를 밝히고요. 얘네들 할 때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쓰세요. 라는 얘기죠. 의원은 사내한테 무슨 채를 얘기했는지 한번 보자. 무슨 일이 하우체네. 그쵸? 사내는 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하십시오체예요. 그리고 사내는 아낙한테 사내는 아낙한테 어딨니? 뭐뭐 하게 라고 얘기를 했네요. 하게체를 쓰고 있네요. 하게체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아낙. 오케이. 자, 13번. 여기도 시간 표현, 시제, 동작상까지. 동작상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더 추가시켜야 되지.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라고. 진행상, 완료상. 근데 진행상, 완료상은 전혀 안 어렵죠. 근데 얘가 뭐뭐하고 있다라는 보조용언이 쓰이는 순간 신체와 관련되는 이런 보조용언에 대해서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일단 얘는 답은 4번. 주번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냐? 그럼 이때 왜 답이 4번일까? 적절한 거? 는 들어갔잖아. 일치하다 현재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여기도 잃어버렸어요. 과거네요. 진행 X. 잠갔어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다. 이거는 미래잖아. 미래 얘기니? 아니지. 틀렸지. 뭐뭐하고 있다. 잠그고 있어요. 아니에요. 철수가 지금 잠그고 있어요. ing의 느낌이잖아. 진행상이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것을 나타냈다. 글렀다. 아유, 점심 글렀다. 요 어세 쓰임 하나 중요하죠. 얘가 확정된 미래에서도 쓰여요. 확정된 미래에서. 미래인데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어시. 넘어가서 14번 답은 2번. 중의적 표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후배인지 후배의 누나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후배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후배의 누나가 지금 돌아왔다로 고친다. 후배의 미안해. 여기서 의를 이렇게 고쳐줘야 돼. 여기서 요 후배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고치고 싶을 때는 요게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맞아. 알겠죠? 요 반점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만약에 요대로라면 좋아하는 후배의 누나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부분이에요. 후배의 누나, 좋아하는 후배의 누나. 그러니까 누나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반점을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15번도 국어의 부정표현에 관하여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세요. 하지 않은 거네. 의지부정이겠네. 못한 거네요. 그 능력부정이겠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라 능력이겠네요. 그래서 의미상의 차이 의지부정과 능력부정이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16번도 봅시다. 종결 표현에서
평서문, 의문형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언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개념이 간접 발화죠. 간접 발화는 대표적인 게 내가 명령할 거야. 근데 표현이 명령으로 나오면은 직접 청유로 나오거나 의문으로 나오면은 간접 발화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답은 2번. 제발 공부 좀 하지 않을래? 진짜 내가 물어보는 거면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이 의도는 뭐니? 공부해라라는 얘기지. 얘들아 공부 좀 하지 않을래? 간접 발화. 17번 갑시다. 높임 표현 앞에서 정리했죠. 주체, 객체, 상대. 자, 그러면 찾아볼까? 깨서 주체 높임. 할머니를 모시다. 객체 높임. 가셨습니다. 상대 높임. 주체, 객체. 바로바로 찾아줘야 돼요. 할아버지께 이거 그 문장 다 찾자. 할머니 옷도 사고 사과도 사오셨습니다. 사오시었다. 사오시시시 주체 높임. 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는 것도 높임 표현으로 들어가요. 상대 높임. 아버지께서는 주체 높임. 사오시다. 오다가 아니라 사온, 사오시다 할 때 요 시. 사과를 할아버지께 객체 높임. 드리다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죠. 객체 높임 특서위. 저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다 주다에서 시를 또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효심이 깊으십니다. 깊으시입니다. 상대 높임. 여기까지. 그러면은 답은 2번. 특서위에 의한 주체 높임의 표현이다? 아니요. 객체 높임이죠. 바로 골라지죠. 자, 중요한 거 미음. 미음도 한번 봐요. 효심이 깊으시다. 누가? 아버지. 아버지가. 자, 요 문장 구조만 봐봐. 깊으시다. 서술절이지? 효심이 깊으신 걸 높여주고 이걸 높여주니까 이 전체의 주어인 아버지를 또 높여주게 되는 느낌. 요렇게 간접 높임 찾아줄 수 있으면 좋아요.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다 찾아주고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요. 연습 계속 하면 돼요. 절대 안 어려워 높임 표현은. 자, 18번. 관형 사용어미 사건시 발화시 여기서 시제 표현이지. 시제 표현 얘기할 때 4번이네요. 방황하는 사람아, 방황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이죠. 답은 4번. 자, 피동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도 찾아봅시다. 조금 빨리 할게요. 50분까지는 끝내야 돼갖고 일단 요 문법 요소 파트는. 자, 피동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주세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피동문에 해당하지 않은 거는 사동이겠네. 사동은 뭐 찾으라고? 사동은 목적어 찾으라고 얘기를 했지.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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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그러면 맞는지 한번 의미도 찾아봐야지. 영철이가 밥을 남기다. 남다에서 남기다로 간 거지. 내가 시킨 거지. 남기게끔 한 거지. 그치? 밥에게. 답은 2번.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 얘들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동 표현에 뭐 을이 있는 거 목적어 찾으려고 하면은 전혀 개념 형성되지 않은 채로 찾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냥 문제풀이 스킬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자, 20번도 한번 가봅시다. 자, 개세 쓰임이네요. 비가 오겠다. 자, 비가 오겠다라는 거는 추측이지. 내가 하겠다라는 내가 하겠다는 나의 내가 뭐 할 거야 어떤 두의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추측이네요. 답은 추측 찾아주면은 3번이에요. 근데 다른 것도 한번 해봐요. 좋겠습니까? 완곡의 표현. 자, 별일을 다 보겠다라고 할 때 요 get은 기가 찰 때 뭔가 이거 처음 보는 사실을 얘기할 때도 나오는 get이에요. 잘 쓰이진 않는데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의지 표현이죠. 형은 가겠다라고 하겠다 의지 표현이겠죠.
요거는 4번은 가능성이겠다. 내가 힘으로 이겨낼 거다라는 거.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1번은 완곡의 표현. 내가 들어갈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돌려서 얘기한 거죠. 이건 어떤 사실 표현, 사실에 대한 느낌. 자, 낚시하러 가겠다라고 했다 어떤 의지 표현이겠죠. 또는 미래 표현일 거고. 왜냐하면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비가 오는데도 가겠대. 어떤 의지가 느껴지죠. 자, 21번 갑시다. 21번 사동 표현이 아닌 것은 3번이에요. 나는 좋은 책을 친구들에게 내가 하면은 소개해 주기로 바꿔줘야 돼요. 소개시키다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는 거는 내가 포함 안 돼 있을 때 해야 돼. 내가 소개를 해주거나 뭔가 소개를 당할 때는 소개하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자, 22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네. 바람 불지 않은 거는 바람에 무슨 의지가 있겠어, 얘들아. 단순 부정이지. 그쵸? 안 어렵지? 자, 23번은 어떻게 뚫어야 하냐고 물었다. 아버지께서 막혀져 있는 하수구는 어떻게 뚫어야 하느냐고. 간접 인용이죠. 이 간접 인용을 뚫어야 하나고 아버지께 뚫어야 하느냐, 뚫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았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면은 하느냐 이러면은 되게 버릇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막혀져 있는 하수도는 어떻게 뚫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인용으로. 넘어가서 24번 문제도 주체 높임이 잘못된 거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대상을 높여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3번이 잘못됐지. 손님을 이런 식으로 독립어 처리한 다음에 옷은 사이즈가 없으시대요. 에헤이, 사물 높임을 했네요. 보이죠? 문제 풀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25번 문제도 기업과 미움에 대한 설명 보시면 답은 2번이죠. 드렸다. 누구에게? 할아버지께 드렸다. 객체 높임이잖아. 그쵸? 1번도 볼까? 할아버지 저 아십니까? 아버지는 저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저 아십니까? 상대 높임이죠. 그리고 오전에 어머니께서 읽으시다 주체 높임이죠. 여기가 틀렸고 여기가 틀렸고 자 선생님은 함께 여행을 떠나시다 떠나시다 근데 청자를 높이려는 보조사가 쓰였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 요 얘기하는 거예요. 해요체의 요자. 근데 요 상대 높임 씁니까? 라는 건 아주 높임을 했었죠. 할머니께서는 만드시다, 좋아하시다, 주체를 높이려는 종결어미가 쓰였다. 주체를 높이려는 종결어미 아니죠. 주체 높임은 맞지만. 주체를 높이는 종결어미는 없어요. 선어만 어미지. 자, 26번도 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주고 싶어 드려야지 싶어서 아버지께 할아버지를 만나 보러 갈 거야? 만나 뵈러 가야죠. 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여쭈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 문제.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주세요. 답은 금방 고를게요. 그냥 1번. 자,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연결의 의미 사용되지 않는 경우, 피동 표현이 중복된 경우, 서술어가 잘못된 경우 1번은 적절하다라는 얘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연결어미의 사용이 나온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또 3번은 운영된다. 운영되어지고 있다. 운영된다라고만 하면 되죠.
왜 되다가 하나의 피동표현이었잖아. 어지다도 하나의 피동표현이었죠. 그리고 서술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는데 라디오만 들을 수 있지 텔레비전은 어떻게 해야 돼? 텔레비전을 보거나 본다라는 서술어가 필요할 거예요. 연락 없이 들렸건만 할아버지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께서는 나를 반갑게 맞아줬다. 맞아주셨다라고 해야지. 맞아주시다. 그쵸? 8번도 28번도 보면은 답은 2번. 관형사형 는을 표현했다. 공을 차다. 찬이 차안이라고 해서 요 니은은 과거예요. 과거의 느낌 있죠. 지금 차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넘어가서 29번, 30번 문제. 29번 문제는 여기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얘기 나오고요. 답은 3번. 자, 정말 넓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다. 바꿔볼까? 그녀는 바다가 정말 넓구나고 혼잣말을 했다. 넓구나고 넓다고 넓다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넓구나고 이상하잖아. 그쵸? 자, 30번도 4번. 자, 선생님이 계실까라고 바꿔야 된다. 선생님이 시간이 있을까? 시간이 있다. 그냥 이게 그냥 있으실까가 있으시다가 맞죠. 왜 시간에 대해서는 직접 높임 그 특수어휘 쓸 수 없으니까요. 그쵸? 특수어휘 그냥 시로만 높여줘야 돼요. 간접 높임할 때 이거 간접 높임에 대한 개념이었죠. 자, 일단 오늘 요 문법 요소 파트는 여기까지. 잠깐만 선생님 이거 파일만 정리해서 이걸로 좀 바꿀게요.